안녕하십니까. 보험저널 최현아 기자입니다. 요즘 GA는 아직 사업 계획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GA한테 상품 판매를 독려하는 보험사는 지금 내년 상품 뭘로 팔까 혈안입니다. 포인트가 감독 규제도 있고 요즘 CSM 산출하는 계리적 가정 손해율 특히 해지율 가정 변동에 따라서 손익 변동이 있다 보니 포트폴리오 변화는 뒤따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득이라고 왜냐하면 그 손보사의 주력 상품이 대부분 많게는 적게는 40% 많게는 75%까지 무 무해지 상품이다 보니 무해지 상품 해지율 가정이 너무 낮다. 아니면 일부 상품 보장 경쟁력이 높다 보니 보험사들이 가정한 해지율보다 높을 수 있다는 부분을 우려. 만약에 해지율을 조정하게 되면 다 바뀔 수 있죠. 보험료 바뀔 수 있고 거기에 CSM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보험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손익 이슈가 있다 보니까 상품 포트폴리오 변화는 뒤따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일부 상품 관계자나 CF 관계자 일부입니다. 일부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올해 시장은 올해 시장 그 트렌드가 내년에도 이어진다. 이어지지만 지금 금감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손해율과 계리적 가정의 변화, 그 다음에 동일 가입한도 통제, 한도 통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상품의 그 기존 상품 새로운 신상품보다는 업그레이드 상품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특약을 좀 쪼개서 보장한도의 제한을 탈피하는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보험료 경쟁력 차별화 이런 추가적 혜택을 업그레이드해서 물론 이제 이게 경쟁력 차별화가 요즘 나오려고 하는 부분 있죠. 건강고지나 간편고지의 그 유형을 더 디테일하게 하면서 가격 차별을 노리는 회사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상품 에 대한 어차피 보험 가입률 98% 99% 이러다 보니까 기존 계약의 계약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보장 금액이나 보장 횟수, 납입 면제에 대한 그리고 감액 면책 조건 기준의 변화로 기존 계획 업그레이드 재가입이나 아니면 전환 가입을 유도할 것 같습니다. 추적 담보는 일부 관계자들은 암리심 위주로 더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실제 올해도 암리심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그다음에 지금 핫한 치료비까지 엄청 핫하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의 영역은 크게 인간 국내 사망자 원인을 따져봐도 이 범주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실제로 보험에 대한 가입 수요성이 떨어지는 걸로 조사되더라고요. 제가 2023년 국내 사망 원인을 실제로 제가 조사해서 엑셀로 그려봤거든요. 한번 보시죠. 보면은 일부 젊은 20대, 30대 보험 가입 연령이 높은 요즘 고령화나 일부 연령이 높아지면서 국민 연령이 높아지면서 40대 보험 가입률이 엄청 높습니다. 실제로 손보사는 50대 평균 나이가 50대, 59세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비중이. 이렇게 보면 이거 자세는 빼고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 간질환,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있죠. 이게 다예요, 거의. 이게 54.2%예요, 맥스. 그러니까 어좀 물론 나머지 6, 7, 8, 9, 10 정도 있지만 그거는 이 세 가지가 거의 반이고 간질환도 일종 보장되는 요즘 상품이 나왔지만 이 뇌심, 이거 요즘 핫하죠. 독보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암에 대한 보장이 더 지금 디테일해지고 진단비, 수술비, 치료비까지 나왔잖아요. 일단 나중에 이제 입원 일당하고 통원비 위주로 흘러갈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이. 분명히 이 부분이 이 세 개의 상품 범주 내에서 업그레이드와 담보
구성 이런 부분이 핫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뭐 약간 잽으로 많이 썼었죠. 그 뭐야 고지혈, 고혈압성, 고고당이라고 해가지고 스파성 인기는 여전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인책으로는 요만한 게 없거든요. 사실은 요런 게 그 근자가 깔려서 아까 간뇌심하고 암뇌심으로 이어지는 질병이 그 궁극적으로 귀착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 스파성 담보 인기는 여전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죠? 암내심이 전체 54.2%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그 핫하게 운전자 바람이 이제 좀 죽었다가 올해도 좀 재작년보다 많이 주는데 운전자도 요즘 뭐 일부 DB손보 스타트에서 뭐 나온 비탑승 보장에 대한 부분이 새로 진입하면서 지금 그 인기를 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사회. 요거는 지금 생보가 조금 앞서가는 느낌이 있지만 실제로 간병 치매 부분에 대한 그 그레이드 존 제3 영역에 대해서는 그 손보사도 그 고령화 연령에 맞춰서 그 상품을 내놓으면서 한바탕 또 생보하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요 같은 이유를 하지만 요 같은 시장에 이제 올해와 비슷한 담보에서 세분화를 통해서 이제 그 파멸형 도모하려고 하는 그 선보사들은 또 사실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모든 것들이 이 상품 판매가 회사에 이익을 내고 내자는 게 근거인데 이익을 내려면 뭐 기본적으로 계약이 들어와야 되겠죠. 계약이 안 들어오고 이걸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계약이 들어와도 예전에는 이제 무해지 해줄 가정이나 차익거래 금지, 동일합산 제한 이런 부분은 그 예를 들어서 무저해지 해줄 가정 요거는 지금 현재 뭐 보험료와 연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차익거래 방지 이거는 뭐 사업비 시책에 관계되는 요소고 동일한도 합산은 신계약의 언더라이팅 관계에 있다 보니 모두 다 신계약과 연관된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그 올해보다는 올해 안 하고 내년부터 하는 이 세 가지 항목 크게 또 이번 더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만 중요한 건 이게 요것만 가지고도 신계약이 여의치 않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신계약 건수를 그 약간 그 저해하는 요소도 있지만 이게 가져온 신계약에 대해서 이익을 산출한 CSM에 영향을 둘 다 주기 때문에 밑에 더 보면 내년도 손보사는 이 지금 아까 말했죠 이 환경이 올해와 동일한 담보에서 업그레이드 상품 위주로 간다고 하더라도 물량 목표는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올해보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죠. 신계약 요런 해지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신계약 건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익을 감소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보험사들의 경영 계획은 후퇴는 없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올해보다는 조금 이익을 맞추려면 건수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고 이익이 줄기 때문에 올해보다 혹여 그 성장률을 높이 잡는 회사가 다수 나올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일부사는 뭐 20, 30% 목표를 삼은 걸로도 확인됐고요. 그러나 이제 보험연구원도 뭐 손보사 상해 질병 요쪽은 한 7%를 전망했어요. 아까 말했죠, 내 말이죠. 이런 그 암리심 위주로 뭐 면책 그다음에 바로 보장 면책이나 감액 없애고 바로 보장하거나 아니면 보험료를 싸게 해주는 이런 정책으로 해서 한 7% 정도는 올해 성장을 간다고 했죠. 그러나 이건 이제 보험 업계 전체의 전망치고 일부 사람은 뭐 20%, 30%를 목표하는 데 있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아까 신계약적 요소 건수에 대한 요소도 있지만 수익성에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7%는 상장인데 CSM 성장률은 이 CSM은 신계약 CSM을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CSM이 3% 증가에 그치는 걸로 뭐 연구도 이렇게 예측을 했죠. 결국은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떨어진 만큼 목표는 올해보다 높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 어차피 성장 없이는 이익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선보사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년 선보시장은 더 디테일한 담보와 그 인수 조건으로 더 올해보다 더 치열하고
피 튀기는 전쟁이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